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6일 앞두고 떨어진 날벼락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자, 어쩔 수 없이 3일 연속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동안 적용된 적이 없는 강력한 통제 수단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들의 원격 수업들, 이런 것들 좀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4단계 적용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식당이나 카페 등의 이용자 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외출 금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언론의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부분이고요. 집회도 1인 시위 외에는 금지가 됩니다. 행사 역시도 금지되는데 여기에 결혼도 포함이 돼서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고 그것도 50명 이내로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종교시설은요, 비대면만 가능해요. 자, 그리고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어린이집도 긴급 보육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 영업 제한이 되고요. 좌석 2칸 띄우기가 적용이 됩니다. 기숙사형 학원은 운영이 금지가 돼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2 이상 초과하는 객실은 취소하는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름 휴가 앞두고 해외를 못 가고 사람들의 코로나 인식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지금 좀 인기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방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마 취소당하는 사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정부에서 이런 결단을 하는 이유는요, 과거와 다르게 자율적인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에 확진자 수 1000명 막 넘었어도요, 도로가 한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바글바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강력한 거리두기 결정으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곳이 아마 백화점이라고 보여요. 자, 문제는 이것이 2주만 진행되면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짧은 기간 내에 봉쇄 끝내는 국가들이 잘 없더라고요. 지금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한번 봉쇄 진행하게 되면 계속 연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시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7월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 백신 접종 확대가 8월부터입니다. 정부의 3분기 접종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7월 달에는요, 사회 필수 인력 우선 접종이 되고요. 2분기 때 접종받지 못했던 고령자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일반 국민은 50대부터 8월부터 접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확진자 수가 어디서 많이 증가한다? 20대, 30대 사회활동이 많이 하는 연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젊은 층 우선 접종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방역당국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확진자 수 증가보다는 중증 환자 감소 수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0대 접종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단순 확진자 수 증가 감소를 의미했을 때는 백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증자의 비율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고령자한테 미리 접종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제가 제목에서 6일 앞두고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7월 15일 날 금토위가 있었어요. 이 금토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7월 금토위에서 소수 의견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야, 금리 인상을 8월에 할 것이냐? 8월에 하게 되면 11월에 또 올릴 수 있겠네? 첫 금리 인상 시점과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연내 2차례 금리 인상하게 해야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계속 우상향 흐름이 그나마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 날 금토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 지금 대한민국이 이례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례적인 초저금리 상황에서 방향을 다시 긴축 흐름으로 바꾸는 과정은요,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확실한 경제 지표가 나와서 회복 조짐이 보이고 앞으로도 잘 될 거란 확신이 있을 때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다시 생겨버린 거예요. 게다가 강력한 4단계가 적용되다 보니까 금통위에서는 이거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 게 과열에 따른 긴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비상조치의 정상화였는데 코로나19 위기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소수 의견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높게 치솟던 물가 상승 압력도 다시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월, 5월, 6월 2분기 평균에서 2.5% 수준의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자꾸 한국은행을 매파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이 7월, 8월, 9월까지 이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게 되면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가 아니라 구조적인 인플레에다 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날벼락이 떨어지게 된 거죠. 오늘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의 선제 지표이면서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제 지표이기도 한데 8.8%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봉쇄가 진행되게 되면 공급층 인상 요인이 수요 부진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도 좀 더 비둘기적인 신호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15%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종합부동산 대책 나올 정도의 높은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자, 이거 보면서 코로나19 확대로 부동산도 좀 침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돼도 부동산 살 사람은 다 사고 전세 구할 사람들은 다 구하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19 확대가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 시기를 늦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요약을 드리면요. 코로나19 확산, 금리 인상 지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수요 지속과 매물 감소가 이어진다. 그것이 상승세를 지속시킨다는 부분이죠. 자, 물론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분명히 침체 중입니다. 지금 6월에 2695건, 지금 2700건가량 등록됐거든요. 이 추세가 이어지면 5월보다는 분명히 낮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4000건 내외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침체를 나타내는 5000건 미만이 6개월 가까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거래 뚝 떨어지면 가격이 하락했는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졌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서울 지역보다 경기도, 인천 지역 상승세가 훨씬 높거든요. 왜냐하면 실수요자 유입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들 지역도요. 서울 지역이 상승세를 멈추거나 하락해야 경기도 지역도 그나마 이제 패닉 바잉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든 현재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짧고 굵게 2주로 끝내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2주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또 그때 확진자 수 나와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자산시장 과열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행히 8월 말까지 공급 특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7월 15일부터 진행되죠. 자, 그리고 이 사전청약은 7월달, 9월달, 11월달 연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워낙 공급 가뭄에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사전청약 3만호 가까이 공급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수요를 좀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8월 달부터 11만호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지속적으로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그나마 좀 패닉 바잉이 줄어들지 않을까. 현재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수도권 지역 아파트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억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정말로 높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저희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 지역에 청약하시는 게 좋은지, 어떤 지역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가구의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실 건지 또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로 중요했던 7월 15일 금통위 6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금통위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통화 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 돼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지연은요,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한테 더 힘든 시기가 길어질 것이다. 이 부분 안타깝게 전해드립니다. 일단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이내에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